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앞전에 작업했던 모델링, 모델링하고 그리고 매개 변수를 이용한 아이파트 그리고 어떤 작업했냐면은 그죠? 앞전에는 앞전에 작업했던 부분이 어떤 거였죠? 아이파트 부분하고 그리고 가변이었죠. 아이파트 부분하고 가변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인벤터라는 뭐 3천 설계 프로그램입니다. 그 인벤터가 아니더라도 3천 설계 작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사용자는 설계와 관련되는 CAE 이제 해석 기능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내용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해석 기능은 그 프로그램 안에 있는 CAD 프로그램 안에 있는 전문적인 해석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냥 설계자가 작업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계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즉 설계자를 위한 하나의 해석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와 관련되는 내용들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응력 해석 부분이거든요. 응력 해석이란 제조업체의 테마인 프로토타이핑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제조업체들은 그들만의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프로토타이핑이란 어떤 거죠? 그렇죠.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그 제품을 검토하고 검증하는 부분을 우리는 프로토타이핑이라 그러는데 제조 프로세스 전반에서 끊임없이 업무 프로세스와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솔루션을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같이 이렇게 내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품에 대한 컨셉 디자인에서는 설계, 분석, 제조, 영업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사용자는 그 혁신을 이루기 위한 이상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그 사용자가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석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을 이번 시간에 한번 표현해 볼 거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나오는 FEA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개념도 한번 간략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요소 해석이란 대상 물체를 간단한 기하학적 모형을 가지고 작은 요소로 나누고 각 요소 내에서 역학적 반응들을 구한 다음에 이것을 모든 한 시스템 내에서 합침으로써 대상 물체의 전반적인 역학적 반응치를 구하는 기법입니다. 즉, 물체를 잘게 쪼개서 각 요소들이 힘을 받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구하고 이를 다시 전체 합계인 결과값을 근사치로 얻어내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쭉 내려가서 어,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일단은 유한요소 해석과 관련되는 순서를 잠깐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형상을 설계하죠. 부품이라든지 조립품과 관련되는 형상을 모델링 하신 다음에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기 위한 재료, 이 설계 부품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하중하고 경계 조건들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보통 메시라는 작업을 이용을 해서 형상을 세분화하고요. 그리고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해석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비교 분석해서 필요에 따라서 구조를 수정하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크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학 설계를 하기 위해서 모델 형상을 준비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나가는 과정. 세 번째는 해석 결과를 이해하기 쉬운 부분으로 해서 가공하고 표시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리 프로세스와 솔버와 포스트 프로세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인벤터에서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은 자, 시뮬레이션 유형에서 단일점하고 뭐 파라메트릭 치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유형을 구할 수 있고요. 보통 단일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외형, 재료, 구속, 하중 등에 대해서 오직 모델의 기본값만을 가지고 해석 작업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고 파라메트릭 치수 같은 경우는 다양한 설계 조건을 다양하게 적용시킨 다음에
그 조건에 대해 가지고 최적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도달을 할 수 있는 게 파라메트릭 치수 설계 유형입니다.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인벤터라는 설계자용 CAD 프로그램에서 설계할 수 있는 해석 타입이 있는데 정적 해석이 있고 그리고 동적 하중 해석 그리고 모달 해석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해석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예절로 나와 있으니까 이제 이런 자료들을 이용을 해서 한번 간략하게 간단한 모델을 이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그 해석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되는 이제 예제 그림, 자 예제 그림을 먼저 제가 한번 간략하게 불러와서 해석 작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 관련되는 그 예제 파일을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개라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자 저는 여기 첫 번째 해석 구조인 앵커라는 파일을 선택을 하고 열기를 했거든요. 자 아무튼 뭐 이런 구조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구조물은 우리 뭐 지난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아마 이 비슷한 유형에 대해서 이제 모델링 작업을 진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생긴 이제 앵커라는 파일을 하나 열기를 했고요. 이제 이 구조물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응력 해석을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이제 이 구조물에 대해서 응력을 한번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첫 번째, 자 이제 처음에 사용자는 자, 여기 바로 보이네요. 이제 응력 해석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요 환경, 자 환경 탭에 가시면은 응력 해석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부터는 해석을 하겠다라고 응력 해석을 클릭해서 실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해석과 관련되는 그 또 다른 유형 부분이 체크가 될 건데 이제 해석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현재 읽어 드리고 있으니까 잠시만 좀 기다리게 되면은 자,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여기 뭐 학습 작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학습 작성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 프로그램에서는 정적 해석을 할 건지 아니면은 모달 해석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제가 먼저 정적 저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유형은 정적 해석을 하겠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야 되는데 확인 버튼이 잘 클릭이 안 되네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잠깐 이 환경을 이제 그죠? 윈도우 환경을 잠깐 변경을 해놓고 추가적인 작업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저 잠금이 아니었죠. 이거를 설정에 들어가서 예, 자, 아래쪽에 있는 뭐 작업 표시줄을 이렇게 숨김으로 제가 일단 바꿔놓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정적 해석 가서 우리는 사용자는 정적 해석을 할 거다 그래서 일단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면은 정적 해석하기 위한 이렇게 옵션들이 쭉 나열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자, 첫 번째는 이 모델에 대해서 먼저 재질, 자, 사용자가 어떤 재질을 쓸 건지에 대한 재질을 먼저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재질을 지정하겠습니다. 재질 지정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재질 지정이라는 창이 뜰 건데 여기서는 사용자가 재지정된 재질로 어떤 재질을 줄 거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강 할까요? 강. 그래서 쭉 내려와서 자, 강이라는 강의 뭐 강의 아니면은 영강 할까요? 쭉 내려가서 어떤 재질을 쓸 거냐면은 여기서는 어떤 재질 이거 스틸 재료 할까요? 자 여기서는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어, 여기 있네 영광가 영광가 있습니다. 영광. 자 사용자는 이 제품을 영광이라는 이름 강이라는 이름으로 자, 강으로 얘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재질을 지정했으면은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용자가 이렇게 재질을 먼저 입력했고요. 물론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면서 재질을 다른 걸로도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그죠? 이게 다 취소할까요? 이제 재질 부분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사용자가 원하는 다른 재질로도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재질을 입력했고, 두 번째는 여기 구속 조건. 자, 구속 조건이라는 부분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구속 조건에서 고정됨을 이제 어디가 고정되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할 건데, 고정되는 부분은 이렇게 구멍 4개가 있으니까 이 구멍 4군데를 차례대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멍하고 여기 구멍, 그리고 여기랑 여기 이 구멍 4군데가 다른 볼트라든지 아니면 핀 등에 의해 가지고 서로 간에 조립되는 부분이니까 이 구멍 4군데를 이 구멍 4군데가 고정된다라고 선택을 했고요. 확인 버튼 눌러서 구속 조건에서 고정되는 부분을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시면은 어디가 고정되었는지 화면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정된 부분을 지금과 같이 체크를 했고요.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힘. 자, 이제 그 고정되는 부분을 체크했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를 체크할 건데, 자, 힘을 클릭하고 이제 하중이 표현될 원통면 선택할까요? 원통면을 선택한 다음에 이때 원통면에 대해서는 제가 10이라는 10N입니다. 단위 보시면은 10N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히라는 버튼을 클릭하니까 자세히라는 버튼을 클릭해 가지고 사용자가 별도로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예, 벡터 구성 사용에 체크를 해주고요. 예, 체크를 하신 다음에 예, 먼저 X. 자, X 방향 쪽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7. 자, 예를 들어서 7이라는 7N의 힘이 가해지고, 그리고 Y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0이라는 뭐 하중이 구해지고, 그리고 Z 부분에서는 하중이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하중이 가해져라 라고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X, Y, Z축 방향으로 해서 화살표 그 힘이 받는 부분과 반대 부분을 얼마든지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하중 조건을 줬다 그러면 자,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죠? 처음에 고정되는 부분하고 힘을 주는 경계 조건까지 확인이 되었다 그러면 항상 언제든지 이 검색기 부분에서 더블 클릭하시면은 그죠?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항상 이렇게 편집 모드로 넘어가거든요.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사용자가 원하는 어디가 고정되었는지 또는 그죠? 하중 부분에 더블 클릭해서 어디에 힘이 들어갔는지도 사용자는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경계 조건하고 그죠? 고정된 부분들 다 체크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옆으로 쭉 와서 이제 메쉬. 자, 이제 메쉬 뷰를 클릭합니다. 메쉬 뷰를 클릭하니까 화면과 같이 이 형상에 대해서 메쉬가 나눠지는 게 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노드와 요소에 대한 개수들도 같이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지금은 형상을 이렇게 메쉬 계산을 하고 있고요. 자, 메쉬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전체 노드 수와 요소와 관련되는 수량이 나오고 형상이 지금처럼 이렇게 잘게 나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시뮬레이터입니까? 자, 시뮬레이터를 클릭합니다. 자, 시뮬레이터를 클릭한 다음에 자, 시뮬레이터 클릭하신 다음에 실행 버튼. 자,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해석이죠. 이 모델과 관련되는 해석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과 같이 이제 해석 결과 나왔거든요. 자, 해석 결과 나왔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폰 미세스 응력입니다. 여기 그죠? 여기 결과치에 보시면은 첫 번째가 폰 미세스 응력일 때 어떤 부분 현재 빨간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부분이 얼마만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0.013 메가파스칼이라는 힘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파란색 부분은 뭐 천분의 만분의 1입니까? 0.001과 관련된 힘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자, 여기서 그 애니메이트, 자, 여기서 이제 그 폰 미세스 응력입니다. 폰 미세스 응력과 관련되는 애니메이트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은 이 부품은
지금과 같은 변형이 일어난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죠. 실제로 이렇게 그죠? 아주 심하게 뒤틀리거나 변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화면상에서 이렇게 변형이 된다라는 모습을 대략적으로 보는 거지 실제 제품에서도 이렇게 크게 변형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 최대 그래서 뭐 힘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은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다라고 우리는 이 그 그래픽 상태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요거 변이 볼까요? 변이. 자, 변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자, 변이라는 부분은 어디가 제일 많이 변형이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게 변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변이 부분은 위쪽에 보니까 그죠? 위쪽 부분이 가장 많은 변형이 이루어지네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죠? 구멍 네 군데가 고정되어 있고 힘은 이 안쪽에 있는 구멍을 기준으로 해서 화살표 방향으로 힘을 받다 보니까 제일 많이 변형되는 부분은 자, 애니메이터 클릭해 볼까요? 그리고 플레이 눌러 보면은 위쪽에 있는 구멍 부분이 제일 많이 변형이 되는데 그때 변형 값은 최대 값으로 현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가 이제 변형되는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요거 안전계수 볼까요? 안전계수. 자, 안전계수를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안전계수는 현재 안전하게 나오네요. 전체 안전계수 부분이 요거 한 15 정도 해가지고 제일 좋게 나왔다라고 그죠? 이 안전계수는 뭐 설계 목적이 아마 이렇게 충분하게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첫 번째 주응력 요거 더블 클릭해 볼까요? 자, 이렇게 보이는 게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첫 번째 주응력을 받았을 때 제품의 변형 모습을 확인하는 거고요. 세 번째 주응력도 클릭해 볼까요? 세 번째 주응력도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변형으로 힘을 받고 변형이 되더라 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그 폰 미스승력. 자, 다시 폰 미스승력을 체크한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뭐 요거 배율로 조정이 있는데 이 배율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 실제 부분을 체크할까요? 자, 실제 부분을 체크해 놓고 폰 미세 승력을 시뮬레이터가 아니죠. 애니메이션. 자, 애니메이션 해가지고 플레이 해보면은 자, 실제 제품은 지금처럼 이렇게 요거는 이제 실제 변형되는 모습입니다. 실제 제품이 힘을 받았을 때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 거의 눈이 안 띄죠. 눈이 안 띄지만은 지금처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힘을 많이 받습니다라는 부분이 이제 화면 표시 부분이고요. 자, 조금 전 같은 경우는 설계자한테 좀 이렇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뭐 배율 자체를 키운 거죠. 이렇게 배율 자체를 사용자가 잘 보이게 배율을 키운 건데 아마 0.5 정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실제 하게 되면은 아마 변형되는 모습은 잘 안 보일 거니까 0.5나 1 정도 뭐 기본값이 1이거든요. 이렇게 화면을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면 표시 옵션에서 뭐 그 최대값이랑 최소값도 보는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자 최소값이랑 최대값 어디 있습니까? 화면 표시 옵션에서 이건가요? 이 옵션 요게 이제 최대값을 클릭하면은 어디에 가장 많은 부분을 받는지를 화면상에 화살표로 표시해주고 최소값도 표시하면은 어디가 제일 적은 값인지도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거든요. 요게 이제 폰 미스승력일 때 애니메이션 돌려보면은 어디에 힘을 받는지도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최대 힘을 많이 받는 부분과 최소 받는 부분. 그리고 변이도 더블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변이 쪽이죠. 변이를 더블 클릭해 보니까는 자, 최대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변형이 일어나고 최소는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죠.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적은 변형이 이루어진다라고 화면상에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면에 대한 결과까지도 체크해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부드러운 음영 처리입니까? 얘를 부드러운 음영 처리하게 되면은 화면과 같은 모양으로 뜨게 되고요. 윤곽선 음영 처리로 체크하신 다음에 뭐 애니메이션 플레이 해보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화면을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화면 표시에서 이렇게 윤곽선으로도 같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다음 옵션 볼까요? 자, 또 다른 옵션도 클릭을 해서 보니까 이번에는 음영 처리 없음. 자, 음영 처리 없음 하게 되면은 그냥 모델링 된 데이터 가지고 변형되는 양만 보겠다. 그리고 이 그 뭐 색상표와 관련되는 내용을 생략하시고 그냥 화면에서 어디가 제일 많은 힘을 받고 어디가 적은 힘을 받는지 모형에 대한 변형만 보는 게 음영 처리 없음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 값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도 되죠. 부드러운 음영 처리해 가지고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간략한 부품을 가지고 한번 응력 작업을 했고 그에 따라서 보고서입니까? 여기 보고서라는 부분에 체크하시게 되면은 이 형상에 대한 보고서 파일이 이제 보고서 파일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적 해석과 관련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일단 창을 닫고요. 자, 분석 마침하신 다음에 그냥 다시 이번에는 예, 다시 응력 해석해 볼까요? 환경에 들어가서 다시 응력 해석할 건데 자, 이번에는 그죠. 첫 번째. 자, 이미 우리는 처음에 정적 해석을 했지만 여기서는 또 다른 해석을 해보겠다 그래서 또 다른 해석 시뮬레이션을 클릭합니다. 자, 학습 작성을 다시 클릭을 하는데 이번에는 정적 해석이 아닌 모달 이렇게 이제 모달 해석 쪽을 클릭하시고 모두 수는 8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에서 지금은 모달 쪽이거든요. 이제 뭐 다른 말로는 뭐 주파수 해석이라고도 많이 표현하던데 지금은 모달 해석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해서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먼저 사용자는 재질, 이 형상에 대한 재질을 어떻게 입력하는데 재지정된 재질을 이용을 해서 아까와 동일하게 영강, 자, 영강 아까 영강했던가요? 아니면은 스틸이었나요? 예, 강이었나요? 어떤 재질 줬는지 요거 예, 그냥 영강 하겠습니다. 영강. 예, 이렇게 영강이라는 예, 재료를 입력했고요. 확인. 그리고 두 번째 구속 조건입니까? 이제 구속 조건입니다. 어디가 고정되는지 아까 보신 것처럼 고정되는 부분은 이렇게 구멍 네 군데였죠. 고정되는 부분은 구멍 네 군데 선택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거 힘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모달 해석을 한다 그래서 힘을 건너뛰고요. 바로 메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쉬가 나눠진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기능을 실행하고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은 모달과 관련되는 즉 이제 외부 힘이 아닌 내부 힘에 대해서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주파수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일단은 주파수가 여기 나와 있는 3899Hz일 때, 자, 3899Hz일 때 어떻게 이 부품이 변형되는지를 보니까 지금은 부품은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이렇게 변형되는 모습을 그죠? 형상이 이렇게 좀 좌우로 뒤틀리나요? 예. 첫 번째 모달은 3899Hz일 때 좌우로 비틀리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입니까? 예, 이 재료가 4954Hz입니다. 4954Hz일 때 환경적인 요인이 이렇게 작용이 되면은 이 부품은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되게끔 변형이 이루어지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뒤틀리는 거죠. 이렇게 뒤틀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F5 8900Hz가 걸렸을 때 이 제품의 외부적인 요인이 8900Hz가 정도 됐다 그러면 시뮬레이션에서 플레이 해보면은 좌우측으로 이렇게 뒤틀리는 형상을 볼 수가 있죠. 그에 따라서 최대값이랑 최소값도 같이 표시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도 보게 되면 이번에는 뭐 14200Hz입니까? 예. 주파수 14200 정도가 되었을 때는 이 제품은 플레이 해볼까요? 이렇게 뒤틀린다라고 볼 수 있죠. 형상 자체가 위아래 트위스트 되게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그 인벤터에서 할 수 있는 설계자용 해석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와 관련되어서 한번 지금처럼 실습 과정도 한번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재료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